자, 저희 보시면 오늘 먼저 판의 경계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뭐에 대해서 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판이라고 하는 거는 지각에다가 맨틀의 상층부를 하층부 아니고 상층부를 합쳐서 우리가 어디로 이루어진대? 암석으로 이루어진 암석권의 전체를 저희가 뭐라 하냐? 판이라고 합니다. 왜? 지각도 우리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맨틀의 상층부는 우리가 맨틀 상층부 자체를 우리가 뭐라 불러? 암석권이라 불러요. 그래서 지각부터 맨틀의 상층부까지를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그림으로 보게 되면 자, 요렇게 있을 때 자, 여기가 무슨 지각이었고 대륙 지각이었고요. 자, 바다가 이렇게 있고 바다 아래쪽에 있는 지각. 여기가 우리가 무슨 지각이었어? 해양 지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각이 있을 때 이 지각 아랫부분에 맨틀의 상층부인 요 암석권까지를 저희가 뭐라 하냐? 판이라고 하는데 대륙 지각부터 암석권까지를 저희가 무슨 판? 대륙판이라 불러요.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해양부터 바다에 있는 거부터 암석권까지를 우리가 뭐라 하냐? 해양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암석권은 동일하게 들어가요. 맨틀의 상층부는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자, 위쪽에 있는 뭐에 따라? 지각의 종류에 따라 대륙 지각이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가 대륙판, 해양 지각이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를 뭐라 한다? 해양판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의 공통점과 차이점 어제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밀도는 항상 누가 더 크다? 해양 지각으로 이루어진 해양판이 밀도가 항상 더 크게 됩니다. 자, 대륙판 같은 경우에는 대륙 지각의 두께가 더 두꺼워요. 두께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부피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거 다 고려했을 때 항상 대륙판보다 해양판이 더 해양 지각이라 적었네. 해양판이 더 뭐하다? 밀도가 크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저희가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자, 저희가 보셔야 될 게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아래 암석권 아래는 저희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맨틀의 하층부를 저희가 뭐라 불러요? 연약권이라고 합니다. 이 연약권은 핵으로부터 오는 에너지에 의해서 뭐가 발생하고? 온도차가 발생하고요. 이 온도차 때문에 밀도차가 발생해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대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대류 현상에 의해서 연약권은 유동성을 띠게 돼요. 고정돼 있지 않고 계속 흐르는 성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판은 계속해서 뭐하냐? 이동하게 됩니다. 판에 이동하게 되는데 이 판의 이동은 누구에 의해서? 연약권의 대류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원동력이 연약권의 무슨 현상? 대류 현상에 의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판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먼저 볼게요. 판과 판이 이동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판이 있으면 두 판이 뭐 하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할 거예요. 양옆으로 판이 이동하게 되면 판과 판 사이의 거리가 뭐해진다? 가운데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판과 판이 이렇게 있을 때 서로 한 방향으로 한 지점을 보고 양쪽에서 오게 되면 판과 판이 서로 뭐해지냐? 가까워지게 됩니다. 자, 판과 판이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올라가게 되면 판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지 않지만 판이 뭐 하게 되냐? 어긋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판과 판이 이동하게 되면서 제가 색칠하는 부분, 이 판과 판이 맞닿아 있던 부분들 또는 판과 판이 맞닿을 부분, 이 부분들에서 뭐가 생기냐?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경계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판과 판이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어긋나면서 뭐가 생기게 되는데 경계가 생기게 되는데 멀어지면서 나타나는 경계를 우리가 뭐 한다? 발산해서 나타난다 해서 발산형 경계라고 불러요. 모아지면서 나타나는 경계 우리 무슨 경계? 수렴형 경계. 어긋나면서 나타나는 경계를 저희가 뭐라 부르냐? 보존형 경계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판들이 이동하게 되면서 판의 경계가 생기게 되고요. 판의 경계가 생기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 지형의 변화도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런 지형의 변화, 멘틀 대류가 어떻게 이동하게 되면 이 지형 변화가 나타나는지 저희가 먼저 보셔야 되는데 발산형 경계는 연약권에서 뜨거운 물질이 위로 상승하게 되면 더 이상 갈 공간이 없으면 얘네들이 어떻게 돼? 양옆으로 퍼지게 돼요. 그럼 요 위에 있던 땅이 뭐 하게 돼? 이 힘에 의해서 땅과 땅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발산형 경계는 멘틀 물질이 뭐 하는 구간에서 상승하는 뜨거운 부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온도가 뭐 한데? 높은 지점에서 나타나는 게 발산형 경계입니다. 자, 반대로 수렴형 경계는 주변보다 연약권의 온도가 낮아서 멘틀 물질이 하강하다 보면 더 이상 물질이 없으면 아래쪽으로 하강하면 양옆에 있는 물질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밀도 차에 의해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있던 땅들도 얘네들을 뭐 해서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땅과 땅이 가까워지면서 땅이 이렇게 부딪혀 버릴 거예요. 자, 얘는 어디서 나타난다? 멘틀 물질이 하강하는데. 그래서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 발달하게 됩니다. 그럼 얘들아, 상승도 나왔고 하강도 나왔어. 그럼 보존형 경계는 상승하는 지역도 아니고 하강하는 지역도 아니에요. 그러면 보존형 경계 왜 나타나게 되냐? 멘틀 하강과 상승을 하다 보면 모든 판이 이동하는 방향과 속도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기는 나타나는 원인이 뭐냐? 판마다 이동하는 방향. 그리고 속도. 요것들이 같다고 다르다고? 다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속도나 이동 방향 뭐에 의해서?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초록색으로 빗금친 지역 보이시죠? 이 초록색으로 빗금친 지역은 발산형 경계라고 합시다, 얘들아. 초록색으로 빗금친 지역 무슨 경계라고? 발산형 경계. 겁니다. 발산형 경계는 멀어져야 돼요? 가까워져야 돼요? 멀어져야 돼. 그러면 이 발산형 경계를 중심으로 양옆에 있는 판이 하나는 왼쪽으로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겠죠. 맞아요. 아래의 발산형 경계에서도 하나는 왼쪽으로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맞나요? 자, 그래서 판이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이쪽 판과 이렇게 생긴 판이 몇 개로 이루어져 있어? 2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판들은 경계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판들은 다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에 있는 판들은 다 오른쪽으로 가는데 그러게 되면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형광펜 칠한 지역 요 지역에서는 하나는 판이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니까 판이 뭐 하고 있어요?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산형 경계나 수렴형 경계에서 이동 방향과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중간 사이 값에서 이렇게 어긋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로 첫 번째로 어디와 어디 사이에서 발산형 경계와 발산형 경계 사이에서 저희가 보존형 경계가 가장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존형 경계는 첫 번째로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발달한다고? 발산형 경계가 몇 개 이상 모여 있을 때, 2개 이상 모여 있을 때 이 발산형 경계와 발산형 경계 사이에서 저희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어디에서도 나타나게 되냐? 판이 가는데 얘의 속력은 5m/s라고 합니다. 자, 똑같이 옆에 붙어 있어요. 얘도 똑같은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근데 얘는 2m/s예요. 한 덩어리였던 판이 얘는 더 빨리 가고 얘는 천천히 간대요. 그러면 얘네들 사이가 뭐 할 수밖에 없어? 어긋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판이라는 게 이렇게 커다랗잖아. 한 덩어리인데 이 덩어리가 이쪽은 조금 빨리 가고 이쪽은 천천히 가니까 여기에서 경계가 요렇게 있을 때 여기가 빨, 주, 노, 초 이렇게 돼 있던 게 어떻게 된다고? 여기는 빨인데 주, 노, 초 요 순서로 가야 되는데 자 여기가 한 칸씩 위로 가고 여기는 뭐 한다? 여기가 주황색, 여기가 노란색, 여기가 초록색, 파란색 지금 경계가 이렇게 지워버린다고. 이해됐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뭘 한다? 보존형 경계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보존형 경계에서는 한 판이긴 한데 하나의 땅덩어리긴 한데 땅이 뭐하냐? 요렇게 있을 때 자 요렇게 뭐한 거? 어긋나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타나는 지형을 어떤 지형이 발달하게 된다? 변환 단층이 발달한다 라고 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저희 발산형과 수렴형으로 저희가 가보도록 할게요. 발산형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여기 요 부분이 멀어지게 되면서 멘틀 물질이 올라와요. 그래서 뭐 하게 되냐? 새로운 지각, 새로운 판이 생성되게 됩니다. 왜? 여기에 마그마가 메꿔주니까. 마그마는 다시 굳어지면 돌이 되죠. 그 돌이 쌓이게 되면 다시 뭐가 돼? 지각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지각, 새로운 판이 생성되게 됩니다. 발산형 경계에서는. 자, 그러면 저희가 발산형 경계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왜? 바다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육지에서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발산형 경계는 우리가 어디에서 일어나냐? 해양에서 일어나냐? 어디에서 일어나냐에 따라서 대륙에서 일어나냐에 따라서 해양에서 일어날 때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뭐해질 때? 멀어질 때 주로 나타날 거고요. 대륙에서 일어날 때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뭐해질 때? 멀어질 때 나타나는 거겠죠. 자, 해양과 해양이 멀어지게 되면 우리가 발달하는 지형이 첫 번째로 뭐가 발달해야 되냐? 해령이 발달하게 됩니다. 요게 바로 해령이에요. 요 초록색으로 그린 게. 그래서 해령이 뭐예요? 해령은요, 우리가 바다가 요렇게 있으면 바다에 있는 요렇게 생긴 해저 산맥입니다. 바다에 있는 뭐라고? 해저산이라고요. 요걸 저희가 뭐라냐? 해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령 윗부분에는 V자 모양의 뭐가 발달하게 되냐? 열곡이 발달하게 돼 있어요. 열곡이 무슨 모양이라고 얘들아? V자 모양으로요. 자, 대륙과 대륙이 멀어지게 되면 이 열곡이 여러 개가 쌓여서 뭐가 만들어지냐? 열곡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저희 이렇게 해령의 특징이 있습니다. 해령에서 나타난 특징 첫 번째, 해령 꼭대기를 기준으로 해령 가장자리로 갈수록 자, 해령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수심이 뭐해지냐? 깊어지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죠? 수심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얘들아? 깊이가 깊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두 번째. 자, 해령을 중심으로 가장자리로 갈수록 여기 열곡대 부분에서 계속 마그마가 흘러나와요. 퇴적물이 어디로? 끝으로 갈수록 퇴적물의 두께가 뭐해진다? 많아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각의 나이가 뒤로 갈수록 많아져요. 왜? 요 부분하고 가까운 데는 이제 막 생성된 마그마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요 끝쪽에 있는 것들은 요 아래서부터 보게 되면 나이가 매우 오래됐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됐나요? 그거 조금 기억해 주시면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열곡대가 나중에 더 벌어지게 되면 뭐가 생기냐? 호수나 바다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죠. 그 누구냐? 모세역이죠.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그게 바로 열곡대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떻게 근데 그게 아무튼 신기해. 어떻게 그 시기에 딱 맞아 떨어졌을까? 대단해. 지질학자가 있었나 거기에? 아무튼 그 시즌에. 아무튼 그거 정말 신기한 현상이에요.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인력으로는 불가능한데 인력으로 한 것처럼 나오잖아 성경이. 아무튼 신기해요. 자, 우리가 별표는 어디냐? 너네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요 발산형 경계예요. 발산형 경계보다 요 수렴형 경계를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틀려옵니다. 왜? 여기가 외울 게 되게 많아요. 발달한 지형도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여기서 봐주셔야 되는 게 여기 호상열도랑 조금 이따가 더 추가로 할게요. 자, 수렴형 경계는 우리가 섭입형 경계하고 충돌형 경계 두 가지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판과 판이 가까워졌을 때 뭐가 발생해서 밀도차가 발생해서 밀도가 큰 판이 아래로 들어가고요. 밀도가 작은 판이 위로 솟아오르는 거. 요거를 저희가 섭입형 경계라고 합니다. 충돌형 경계도 있어요. 충돌형 경계는 밀도차가 발생하지 않아? 발생하지 않는 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밀도차가 발생하는 판에서 나타나는 게 섭입형 경계, 밀도차가 발생하지 않는 판에서 나타나는 게 충돌형. 그래서 충돌형 경계는 판이 이렇게 위로 그냥 둘이 부딪혀가지고 위로 솟구칩니다. 갈 공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게 대표적으로 히말라야 산맥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섭입형 경계는 주로 해양판하고 해양판이 부딪혔을 때나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부딪혔을 때 저희가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충돌형 경계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혔을 때 가장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선생님, 해양판. 자, 해양판들은 우리가 판마다 밀도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해양판 사이에서 저희가 밀도차를 볼 수 있는데 여기 미리 적어 놓을게요. 요거의 대표적인 게 저희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총 몇 개의 판이 있냐?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판을 저희가 유라시아판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우리 아래쪽 오른쪽을 우리가 뭐라 그래? 태평양이라고 하죠. 태평양 아래쪽에 우리가 뭐가 있냐? 필리핀 쪽에 필리핀판이 있어요. 됐나요? 자, 유라시아하고 태평양하고 부딪히게 되면 유라시아만 우리가 무슨 판이냐? 대륙판입니다. 나머지 두 친구는 전부 다 무슨 판이냐? 해양판에 속해 돼 있어요. 누가 밀도가 제일 높냐? 태평양판이 밀도가 제일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지역들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 유라시아판이 요렇게 있으면 여기에 태평양판이 있고요. 여기에 필리핀판이 있는데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섭입하게 되고요.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아래로 섭입하는 지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일본이 어디 있어? 일본이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일본 열도는 계속해서 뭐 하는 거야? 가라앉는 거예요. 왜? 당겨져가지고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됐나요? 그래서 가라앉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발달할 수 있는 지형은 뭐냐? 첫 번째, 호상열도 발생하게 됩니다. 화산섬이 여러 개가 나열된 건데 요거는 해령이 나타나는 어디에서도 발산형 경계에서도 저희가 호상열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뭐 발생해야 되냐? 해구요. 해구에 별표 쳐주세요. 해구는 뭐 하냐? 자, 밀도가 큰 판이 우리가 요렇게 있을 때 요게 내려가게 되면 밀도가 작은 판이 요렇게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사이는 요 경계 있죠. 판과 판의 요 경계 빨간색으로 한 여기가 저희가 해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뭐도 나타나게 되냐? 스콕 산맥이요. 근데 스콕 산맥이라는 거는 어디에서 생겨야 돼, 얘들아? 땅에 생겨야 되는 거죠. 해양 할 때는 나타나지 않아요. 누구? 해양 대륙 할 때 대륙판이 있어야지만 스콕 산맥이 대륙 쪽에 요렇게 산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습곡 산맥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초록색으로 밑줄 긋는 요 지역 있죠? 요 지역에서 가장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학교 들어가가지고 내신 대비 때 언급했으면 그때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왜? 외울 내용이 많은데 너무 세세하게까지 들어가면 너네가 너무 헷갈리니까 큰 틀에 대해서만 조금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대륙 하게 되면 우리가 외워야 될 게 바로 뭐냐? 요거는 습곡산맥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들. 자, 이러한 발산형 경계하고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가 나타나게 되면 어쨌든가 땅이 움직이게 되면 뭐해? 땅이 흔들리는 느낌이 나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지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이 움직이게 되면 저희가 뭐가 발생하게 되는데 지진이 발생하게 되는데 발산형 경계는 저희가 지진이 어떤 지진이 발생하냐? 천발 지진. 얘들아 우선은 이거 내신 대비할 때 제가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끝까지 할까? 천발지진이 발생합니다. 천발지진. 근데 천발지진이 뭐예요? 우선 설명 먼저 적고 갈게요. 자, 서귀평강 같은 경우에는 천발지진부터 저희가 신발지진까지 발생하게 되고요. 중도령 같은 경우엔 천발부터 저희가 중발지진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보존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딱 천발 지진만 발생하게 되는데 자, 선생님 지진 천발, 중발, 신발 뭐예요? 자, 우리가 지진의 종류는 총 3가지로 나타나는데 이 지진의 종류는 뭐에 따라? 지진 발생 지점의 깊이에 따라 지진이 처음 발생하는 이 깊이에 따라 저희가 3가지로 나타납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저희가 지구과학에서 다른 말로 뭐라 하냐? 진앙이라고 합니다. 진앙, 진원이라는데 요거는 보지 마시고 지진 발생 지점의 깊이에 따라서 자, 그래서 우리가 지표가 요렇게 있는데 지표로부터 어디까지? 70km 이내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천발 지진이라고 해요. 지표로부터 70과 몇 사이? 300km 사이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요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 중발 지진이라 하고요. 300km보다 더 깊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요거를 뭐라 한다? 저희가 신발 지진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럼 발산형 경계는 물질이 솟구쳐서 위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안쪽에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발 지진인 거예요. 그리고 보존형 경계도 표면에서 얘네들이 어긋나면서 우리가 아래쪽에서 변한 단층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물질의 상승도 하강도 없기 때문에 얘도 천발 지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서비평 경계는 뭐해? 계속 안으로 파고들어요. 이 파고드는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아래쪽에서 뭐가 발생해? 지진이 발생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평 경계는 신발에서 저희가 지진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발로 나타나고 중발도 나타나고 왜? 위에서부터 천발, 중발, 신발 안으로 들어갈수록 깊어지는 거니까. 이해됐나요? 충돌형 경계도 멘틀 물질이 우리가 뭐 하게 되면서 하강하게 되면서 얘네들이 부딪힌단 말이야. 부딪힌 데가 점점 뭐해져? 솟구치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말한 지표가 위로 올라가니까 점점 뭐해? 깊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발 지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요거까지 저희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판의 이동에 따른 판의 경계와 우리가 지진을 봤다면 지진이 발생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지진이 발생하다 보면 집안의 약한 틈으로 마그마가 위로 뚫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무슨 폭발이라 그래? 화산 폭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이 이동하다 보면 그 약한 틈을 뚫고 마그마가 솟구쳐 올라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그거를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저희가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발산형 경계는 멘틀 물질이 상승하다 보니까 마그마가 올라오기 쉬울까 어려울까? 위로 올라오는 거니까 쉬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발산형 경계에서 우리가 주로 뭐가 나타나게 되냐? 화산이 동반되게 됩니다.
자, 나머지 분들에서는 저희가 화산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어디에서만 요 서비평 경계에서만 저희가 화산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너무 깊은 데까지 뚫고 들어가니까 지반이 많이 약해진 거예요. 우리가 땅을 많이 헤집어 놓으면 그 아래가 약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땅을 꾹꾹꾹꾹꾹 눌러요. 그럼 지반이 강해져요? 약해져요? 강해져요. 근데 지진이 발생한다는 건 내가 땅을 뭐 하는 거라 생각하면 돼? 헤집는 거라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땅을 많이 헤집었기 때문에 땅이 약해져서 마그마가 약한 틈을 뚫고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저희가 볼 때 크게 어렵지 않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판의 경계까지 봤으면 이런 판의 경계와 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뭐가 나오느냐? 저희는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들을 합쳐가지고 뭐라 부르냐? 지진대라고 합니다. 자, 화산 활동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화산대라고 해요. 이런 지진대하고 화산대를 합쳐서 뭐라 하냐? 변동대라고 합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변동대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가 되냐? 판의 경계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저희가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무조건 지진이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산대하고 지진대는 거의 일치하는데 지진이 발생했다 해서 항상 화산이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거를 저희가 조금 기억해 주셔야 돼요. 화산이 발생하게 되면 지진은 몇 퍼센트? 100% 지진이 나타나요. 하지만 지진이 발생한 지역이라고 해서 화산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진대는 거의 대륙 중앙보다는 대륙 가장자리에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우리 가장자리 부분에 판이 경계가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보다는 가장자리에서 조금 더 많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저희 책에 와가지고 책에 있는 그림으로 저희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면 보셔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지각변동 안에서 설명드렸어요. 지각변동 원인, 지구 내부 에너지죠. 자, 화산대, 지진대 확인해 주시고요. 자, 판마다 이동하는 게 같다, 다르다? 다르다. 저 여기 밑줄 그어주세요. 자, 지구 표면은 약 10개 정도의 크고 작은 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는 커다란 판 하나가 아니라요. 여러 판인데 이런 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판이 되는 시즌이 있어요. 그걸 저희가 초대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판게아요. 그래서 모든 지각이 한 덩어리로 묶인 상태를 저희가 초대륙 상태인데 이 초대륙 상태는 저희가 지질시대가 존재하기까지 판게아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라 몇 번이 더 있어. 로디니아 판도 있었고 저희가 몇 번의 시기가 조금 더 있었는데 판게아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판게아가 대멸종하고 너무 연관이 깊기 때문에 저희가 판게아를 배우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저희가 다 확인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요 그림 때문에 제가 보자고 했어요. 자, 해구 여기 보이세요? 섭입하게 나타나면 뭔 절벽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쫑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해구입니다. 해령은 뭐야? 하산 섬으로 되어 있다고. 해저 산으로 되어 있다고요. 자, 대륙하고 해양하고 부딪히면 습곡 산맥 발생하게 되고 이런 습곡 산맥에서 우리가 뭐 나타날 수 있다? 화산 활동 나타날 수 있고 호상열도에서도 호상열도는 마그마가 솟구치는 지역에서 섬이 만들어져요. 이게 판이 이동하게 되면서 이 판이 옆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지점에서 또 섬이 만들어져서 이 섬들이 길게 나열된 거를 저희가 호상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그마가 솟구치는 주로 열점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이 호상열도입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크게 볼 거 없고요. 저희 발산형 경계에서 정단층, 우리가 수렴형 경계에서 뭐 나오는데 역단층 나오는데 제가 요것만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팁으로 조금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중 하나가 뭐냐? 단층입니다. 자, 단층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 힘에 의해서 지층이 끊어진 상태예요.
이거를 저희가 단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이 지층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을 때 자, 지층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지층을 양옆으로 당겼을 때 나타나는 단층도 있을 거고요. 뭐 했을 때? 양옆에서 밀었을 때 나타나는 단층도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양옆으로 우리가 힘이 끌어당기는 힘을 저희가 뭐라 하냐? 이거를 장력이라고 합니다. 판과 판이 뭐 할 때? 멀어질 때. 그래서 얘는 언제? 발산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힘 모습이 되겠죠. 그럼 수렴형에서는 한 지점으로 뭐해? 몰리게 됩니다. 이걸 저희가 횡압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횡압력은 저희가 언제? 수렴형 경계에서 나타나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런 지층이 뭐 해진다고 얘들아? 이렇게 갈라진다고요. 지층이 이렇게 끊어진다고요. 근데 왼쪽으로 끊어지면 안 돼요. 왼쪽으로 끊어주셔도 됩니다. 그건 그대들의 마음. 자, 그러면 우리 지층을 봤을 때 여기를 지층면, 단층면이라고 해요. 단층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왼쪽은 땅이 단층면 위에 있어요? 땅이 단층면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는 거죠. 여기는 단층면을 기준으로 땅이 어디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자, 조금 더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사람을 그려주세요. 자, 우리가 머리는 위에 해당해요? 아래에 해당해요? 위. 단측면을 기준으로 사람이 잘렸을 때 머리가 딸려가는 게 저희가 지층의 상반이라고 합니다. 다리 쪽이 포함되는 지역을 저희가 지층의 뭐라 불러? 하반이라 불러요. 여기가 바로 뭐가 돼? 하반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가 상반이 되고 오른쪽이 뭐가 된다고? 하반이 된다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런 지층이 밀어뜨리게 되면 횡압력이 작용한 데에서는 상반이 위로 올라가고요. 하반이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상반은 뭐로? 위로. 하반은 어디로? 아래로 내려가는 거. 이때 나타나는 단층을 저희가 뭐라 하냐? 역단층이라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발산형 경계에서는 반대로 일어나 주시면 돼요. 상반이 뭐하고? 하강하고요. 하반이 뭐하면? 상승하게 되면 그때 나타난 단층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정단층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들 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여기 습곡이 있어요. 습곡 같은 경우는 이런 회항압력이 작용했을 때 지층이 뭐한 상태? 지반이 약한 상태에서 지반이 부드러운 상태면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반이 뭐 할 때? 약할 때. 그래서 약한 지반에서는 우리가 뭐가 나타난다? 습곡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횡압력이 작용했을 때 뭐 하면 지반이 약한 경우 지반이 단단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지층이 뭐 하는 상태? 요렇게 휘어지는 우리가 무슨 상태가 나타난다? 습곡 상태가 나타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됐나요? 자, 여긴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 왜? 그림을 다 그릴 수가 없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지진이 많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진의 깊이가 요거를 그림을 안 주고 요렇게 나타날 거예요. 여기 그래서 지표. 그럼 우리가 여기 봤을 때 지진이 이쪽으로 간다라는 거는 이쪽이 밀도가 뭐한 판? 작은 판. 이쪽이 뭐여야 된다? 밀도가 큰 판. 지진의 깊이는 밀도가 작은 쪽 판으로 갈수록 깊어진다는 사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써놓으세요. 지진의 깊이는 어디로 갈수록? 밀도가 작은 쪽 판으로 갈수록 지진의 깊이가 깊어지게 됩니다. 자, 화산 활동 보게 되면 화산 분출물, 우리 기체 상태, 액체 상태, 고체 상태로 저희가 확인해 주셔야 돼요. 기체 상태는 대부분이 수증기입니다. 그 외에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이런 게 있어서 화산물이 폭발하고 나면 저희가 약간의 산성비가 많이 내려요. 자, 액체 상태는 용암인데 용암은 마그마에서 화산가스가 빠져나간 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 용암이라고 불러요. 자, 화산 세설물 크기에 따라 돌인, 화산안개, 화산역, 화산재인데 화산재의 동그라미. 자, 화산재는요,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냐? 성층권까지 올라가가지고 저희가 운항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요. 화산재가 성층권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햇빛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산이 발생한 지역에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지는 이유가 요 화산재 때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용암은 크게 현무암질 용암하고 유무암질 용암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SiO2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온도도 온도지만 얘들아 점성이에요. 점성이 크기 때문에 유동성이 작고 유동성이 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출 형태가 다르고요. 그래서 나타나는 화산 모양이 뭐하다?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끈적끈적한 거. 꿀이 잘 흘러, 물이 잘 흘러, 거민아. 아니 물. 와, 씨. 아, 거민아, 꿀이 잘 흘러? 그러면 너는 이제부터 워터파크 가서 꿀 발라가지고 타. 참 잘 내려가겠다, 야. 졸라 붙어있는 거 아니야? 못 내려가고? 뒷사람이 와갖고 박치기 하고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와, 방금 심각했다. 꿀이 잘 내려간대. 너무 당연하게 이러는 거. 자,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저희가 진원이라고 합니다. 이 진원을 지표로 수직으로 딱 올려가지고 지표에 맞닿은 지점을 진앙이라고 불러요. 진원은 지진의 발생 지점인데 저희가 지진은 진원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저희가 퍼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퍼져나가는 거를 저희가 지진파라고 불러요. 그러면 저희가 이러한 지진을 측정할 때 지진을 규모하고 진도로 측정하게 되는데 규모는 진원에서 나타나는 에너지 값이에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에너지는 중간에 소멸되지도 않고 생성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관측소에서 측정하든 여기서 측정하든 여기서 측정하든 여기서 측정하든 규모는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진도는 달라요. 왜? 지진 발생 지역에서 가까울수록 피해 정도가 뭐예요? 커요. 지진 발생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피해 정도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자, 지진 발생 지역으로부터 지반이 약한 지역이 있고 지반이 단단한 지역이 있어요. 누가 피해가 클까? 약한 지역이 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진도는 우리가 피해 정도를 저희가 뭐라 하냐? 진도라고 하고요. 규모는 진원으로부터 방출된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지진의 영향하고 대처 방법, 그리고 화산의 영향과 대처 방법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진파, P파, S파, L파 있는데 저희가 요거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 것 같아서 저희가 요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 내가 직권할 때 직권의 층상구조 직권의 층상구조 나누는 걸 제가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직권의 층상구조는 지진파가 들어갔을 때 무슨 변화? 속도 변화가 나타나는 거를 기준으로 저희가 하거나 깊이에 따른 뭐 온도 변화로 확인하기도 하는데 제일 정확한 게 지진파에 따른 속도 변화라는 거.
직권을 나누는 기준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직권을 나누는 기준. 됐나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